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학습정리 강의를 맡은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청산별곡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갈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려시대에 유명한 갈래, 고려가요가 있죠.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노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였어요. 고려시대는 외우내환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바깥으로는 일본, 여진, 원나라 같은 이런 외적들이 침략을 했었고, 안쪽으로는 무신의 난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었겠죠. 따라서 서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고려가요에 녹여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 그 설레는 마음, 행복한 마음 녹여서 표현했고요. 이별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픈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공감대가 있으면은 이 노래가 꼭 자기 노래 같죠? 즐겨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기가 생기는 노래 유행가요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가요는 궁중에서도 궁중음악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멜론 차트 1, 2위를 다투는 노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입에서 입으로 말로만 전하다가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됨과 동시에 글자가 생겼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궁중에서 불렸다가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고려가요의 중요한 점은 향유층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노래예요? 서민들의 노래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의 형식도 알아볼까요? 고려가요는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3, 분, 후 요거 세 개만 기억합시다. 3은 뭘까요? 3은 뭐의 3입니다. 음보라는 거 익숙하죠? 박자를 타는 말이에요. 세 박자의 노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요런 박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분은 뭘까요? 분연체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분연체가 뭐냐면 연이 하나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연으로 분리되어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작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하나의 작품은 1년, 2년, 3년 쭈루룩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후는 뭘까요? 후렴구의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렴구 뭔지 알죠?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같은 구절이 같은 위치에 반복되니까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리듬감이 생기면 당연히 운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가요는 명칭처럼 가요예요. 박자가 있는 노래입니다. 아마 멜로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자가 떨어지면 부르기 쉽습니다. 부르기 쉬우면 입에 착 붙겠죠? 외우기도 쉬워요. 이렇게 구전되기 용이한 갈래가 바로 고려가요였어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마도 하나의 작품에는 작가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고려가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를 담은 노래 갈래 뭐라고요? 그렇지,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율격 몇 음보? 그렇지, 세 박자 3음보. 고려가요의 형식 몇 연체? 분연체. 자, 운율 형성해 주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을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통일감도 주는 거 어떤 걸까요? 후렴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후렴구의 기능은 조금 이따가 같이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우리 고려가요를 대표하는 작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 청산별곡이에요. 우리 교과서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교과서를 펼쳐볼까요? 여기서부터는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펜도 잡아주세요. 자, 페이지를 폈으면 자, 눈으로 보고 대답을 해볼까요? 몇 개의 연이 있어요? 8개의 연이 있죠? 자, 그러면 고려가요의 형식인 분연체 만족하나요? 만족합니다. 그러면 연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줄래요? 1년,
2연, 3연, 4연, 5연, 6연, 7연, 8연. 선생님은 여기서 1연부터 4연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5연부터 8연까지도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1년부터 4년까지 그리고 5년부터 8년까지 내용상 대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4년이 끝날 때 이렇게 밑줄로 쭉 그어주세요. 자, 내용상 대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밑줄로 나누면서 작업을 미리 해봅시다. 서로 내용이 어떻게 통하는지 궁금하죠? 자, 1년부터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요 작품 선생님이 읽을 건데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따라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듬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때요? 직접 읽으니까 리듬감이 느껴지나요? 잘 읽었어요. 그러면 내용 해석도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1행부터 봅시다. 사러리 랐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살고 싶다 라고 해석했네요. 어디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중요하겠구나. 시적 화자에 소망이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중요한 소재에다가 네모칸 한번 쳐볼게요. 어디에 네모칸 칠까요? 그렇지. 청산에다가 네모칸 쳤나요? 자, 시적 화자가 살고 싶은 곳이 청산이네요. 지향하는 곳이에요. 자, 시적 화자에 지향하는 곳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렇지. 이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 봐요. 왜 좋은지 그 이유가 2행에 나와 있겠죠. 2행도 읽어볼게요. 머리랑 다래랑 먹을 수 있는 곳이 청산이라고 하네. 자, 머루는 포도 같은 과일이고요. 다래는 키위 같은 과일입니다. 청산에 가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자, 이런 과일들 진수성찬이니 아니면 소박한 음식이니? 그렇지, 소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좀 신기하죠. 자, 청산에 가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소박한 음식들을 먹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적 화자는 왜 청산에 가고 싶을까요?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가고 싶은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가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주 힘들기 때문인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이 그지 같으니까 청산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우리 의미를 현실 도피 공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 낼게요.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디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청산을 찾아야 되는 거고 현실과 대조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그래서 이상향이고 현실에서 피하고 싶으니까 현실 도피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대한 동경? 청산에 대한 동경. 바라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년의 내용 정리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려가요의 특징을 만족하는지 형식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었을 때 우리 어떻게 끊어 읽었죠? 사러리 랐다 이렇게 읽었어요.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읽었네요. 몇 음보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몇 음보? 3음보. 또 하나 둘 셋 몇 음보? 그렇지, 3음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특별히 글자 수를 세가지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봤어요. 세 글자, 두 글자 합해서 3음보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3음보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도 볼 건데요. 요거는 의미상으로 좀 봐줘야 돼요.
자, 같은 의미 덩어리로 우리 한번 묶어볼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쵸? 그 다음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미상 나눠보면 AA, BA 구조라고 우리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살고 싶다라는 말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 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죠. AA, BA 구조가 2번째인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운율, 리듬감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안 중요한 부분일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화자가 하고 싶은 말 2글자로 줄이면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째 볼까요? 자, 3번째는 우리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성이었습니다. 후렴구가 보여야 돼요. 자, 첫 번째 연에도 얄리얄리 얄랑셩 있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다 있나요? 확인돼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후렴구예요. 자,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같은 말이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죠. 리듬감 형성돼요. 다시 말하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2번째, 자, 각 연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을 분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분연의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3번째, 연의 내용이 각각 제각각 다르더라도 후렴구가 똑같으니까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4번째, 이 후렴구는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얄리가 무슨 뜻이야?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자음이 사용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응 자주 보이죠. 얄리 할 때. 리을도 자주 보이죠. 자, 그래서 이응과 리을음을 사용했는데 요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림소리. 이런 울림소리를 사용하면 밝은 분위기, 경쾌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얄리 뭔가 가볍죠?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 후렴구의 기능은요.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이질적이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적 화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왜? 현실이 그지 같기 때문에. 현실이 그지 같다는 거는 지금 시적 화자의 삶이 힘들다는 내용이지 울고 있어야 맞거든. 힘들어야 맞단 말이야. 자, 그런데 후렴구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라고 했죠. 시적 화자의 내용과 후렴구의 분위기가 사뭇 이질적입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부터 5번째 기능까지 청산별곡의 후렴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능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청산별곡의 첫 번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2번째 연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째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화자가 청산에 살고 싶은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 놀아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리듬감 여전히 느껴지죠? 자, 첫 번째 행에서 중요한 거 같이 볼 건데요. 우리 해석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울어라. 뭐라고 해석되었어요? 우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울고 있대요? 새가 울고 있구나. 자, 그러면 2번째 연에서 중요한 소재 뭐가 될까? 새가 되겠지? 자, 새에다가 네모칸 칠게요. 자, 새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어요. 슬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새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겠어? 그지? 시적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2번째 행 왜 그렇게 울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널 나와 너보다로 해석합니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이 놀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가 울고 있는데 이 새보다 나는 씨름이 더 많아. 그래서 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새와 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뭐 하고 있다는 거? 울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적이고 있는 걸 거예요. 짹짹 지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가 울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누구예요? 시적 화자인 나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지 나의
감정을 다른 사물을 통해서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 우리 그런 거 뭐라고 배웠어요? 감정을 이입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새의 기능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는요, 내가 감정이입하는 대상이에요. 왜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울고 있다고 생각한 건 같은 처지라서 그렇지 않을까? 같은 시름을 안고 있는 처지라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청산에 가고 싶은 이유, 현실이 그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었지. 현실에서는 근심이 많고 울고 있는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울고 있다는 건 슬픈 거죠. 요 슬프다는 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비애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끼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청산에 가고 싶은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연도 내용 정리했고요. 형식적인 측면 세 가지 1년에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우리 먼저 읽었을 때 어떻게 끊어서 읽었지?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렇게 끊어서 읽었지.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끊어서 읽었어요. 몇 음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3음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의미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무슨 구조 보여요? AA, BA 구조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구가 또 나와 있어요? 후렴구가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여기서도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던 새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 새는 물 아래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던 새 여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 새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새, bird, 날아가던 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해요. 요 새를 사례를 줄여가지고 표현한 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논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갈던 논밭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시적 화자는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갈던 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 아래 갈던 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요 사면은 어떻게 보면 좋냐면 청산을 가고 싶다 했죠, 1년에서. 근데 2년에서 왜 청산 가고 싶냐면 나는 현실에서 항상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에서는 청산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청산으로 갑니다. 청산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와는 멀어지는 거야? 현실과는 멀어지는 거야. 내가 살던 이 삶의 터전과는 멀어지는 거야.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이 바로 어디야? 내가 갈던 논과 밭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대요?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바라보고 있대요. 자, 익묻은 장글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물 아래 가던 밭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하죠. 나는 청산으로 향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새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 아래는요, 화자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화자가 살고 있었던 속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청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떠나온 그 장소, 곳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잠깐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화자가 떠나온 세계 어떤 거예요? 또 청산과 대비되는 시어라는 거 어떤 걸까요? 물 아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적 화자는 자신이 갈던 논밭을 보고 있고요. 그 논밭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꾸자꾸 눈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계속 물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내 발걸음은 청산을 향하고 있지만 눈이 자꾸 저쪽을 향하네요. 눈에 밟힌다는 거야. 자, 가고 싶어? 아니면 가는 게 조금 망설여져?
약간은 아쉬운 거야. 약간은 미련이 있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익묻은 장글란이라는 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익묻은 장글란은 지금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익묻은 장글란은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익묻은 장글란의 해석과 시적 화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익묻은 장글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던 밭을 볼 때 쟁기를 가지고서 보고 있대. 이 쟁기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죠. 근데 이끼가 묻었다는 거는 그동안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야? 굳이 사용을 안 해서 녹이 슬었다는 거야. 따라서 쟁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적 화자. 이 시적 화자의 직업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농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농민인데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을 잃어서 유랑하게 되는 그런 농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익묻은 장글란은 날이 묻은 병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끼 묻었다, 날이 묻이다, 이끼가 꼈다, 녹이 슬었다 다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장기, 쟁기를 병기라고 해석한다면 병기를 사용하는 시적 화자의 직업 뭐가 될까? 그지? 병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병기를 총이나 칼 같은 게 아니고 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볼까요? 자, 익묻은, 이끼 묻은 그대로 가고요. 이 쟁기를 은장도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장도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은장도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보통은 여인인데 이때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련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련, 이별한 사람. 자, 그래서 현실이 다 어떻게 힘든지 생각해 볼까요? 농민인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논과 밭을 빼앗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현실이 그지 같겠지.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찾아서 유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병사나 지식인은 아마도 자신의 이상이 있었을 거야. 조금 관직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다 잊고 청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현한 사람도 볼까요? 헤어지면 당연히 그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디로 떠나고 싶다? 청산으로 가서 도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년은 계속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속세에 대해서 물론 지금 힘들지만 떠나가기에는 약간의 미련이 남았어. 번민도 있어. 고민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자, 감이 온다면 이제 사연으로 갑시다. 자, 1인공 요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1인공 절인공 하야 나지란 디네와 손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안 또 어띠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자, 잘 읽었습니다. 1인공 절인공 하야는 이럭저럭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낮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낮 시간입니다.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럭저럭 낮은 잘 지내오는데 자, 여기 두 번째 행이 중요합니다. 자, 오리도 가리도 없은 볼까요? 자, 오리는 뭐냐면 올 하고 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이는 이 책의 지은이 할 때 그 사람을 뜻하는 입니다.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어느 시간 밤은 또 어떻게 지내리요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안 그래도 힘든데 가장 힘든 시간이 있네요. 자, 그 시간이 언제예요? 네모칸 쳐볼게요.
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밤에다가 네모칸을 치고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따라서 사연에서 시적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절망적인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연부터 4연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연, 어디 가고 싶다고? 청산. 자, 두 번째 연, 왜 가고 싶어? 나 지금 현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새처럼 울고 있죠. 자, 세 번째 연입니다. 자, 세 번째 연에서는요, 갈던 새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떠나온 쏙새에 대해서 미련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연 볼까요? 자, 네 번째 연은 이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무슨 시간이야? 밤에 너무 힘들다고 하죠. 왜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서 절망적인 고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 2, 3, 4연을 우리 한번 해석해 보았고요. 이제 5연으로 넘어갑니다. 한 단락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 놀아.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자, 요거 해석도 같이 볼게요. 어디라 더디던 돌코. 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마치던 돌코.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자,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물음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이 물어보고 있는 사람, 그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해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지 모르겠어. 방향성을 모르겠고요. 누구를 맞히던 돌인지도 모르겠어. 누구를 맞추려고 그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았다는 거야? 나. 내가 뭐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던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맞추려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맞았어. 그리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엉엉 울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 이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처량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미리도 괴리도라고 되어 있죠. 이 미리는 뭐냐면 밀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똑같이 사람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미워할 사람. 자, 괴리는요. 괴입니다. 사랑할 사람. 자, 누가 돌을 던졌는지 모르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맞아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아요. 사랑할 사람도 없네요. 고독하죠. 절망적인 고독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돌에 맞아서 아프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감 속에서 돌에 맞았어. 자, 시적 화자의 삶은 행복할까? 아니, 불행하겠죠. 자, 근데 내 의지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나도 왜 이런지 몰라.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울고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삶에 처했기 때문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던지는 돌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울고만 있는 이유는 팔자기 때문이야. 운명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의지 없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울고만 있죠? 자, 우리 이런 거를 체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래서 5연 정리됐고요. 자, 이제 6연 보도록 할게요. 6연 보니까 아주 낯익죠? 사러리 사러리 라따 바라레 사러리 라따.
나마자기 구족에 먹고 발 아래 사러리 랐다. 자, 우리 후렴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살고 싶대요. 어디에 살고 싶대요? 그치?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1년과 4년 그리고 5년과 8년 묶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대칭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1년과 여기 나와 있는 유견이 비슷하다는 거 느껴지나요? 그렇죠. 자, 바다 똑같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곳입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나마작이랑 구족에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어도 좋은 거야. 왜냐하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바다는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라고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년과 6연이 이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연은 어떤 연이랑 이어졌을까요? 자, 요거는요. 6연과 5연의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원래 1, 2, 3, 4 대칭되려면 5, 6, 7, 8 이렇게 대칭돼야 되잖아. 근데 5년과 6년이 자리를 바꿨다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1년 청산 가고 싶었죠? 그 다음 6년 바다 가고 싶었어요. 2년 새처럼 울었죠? 5년 돌에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서 이제 7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어오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바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바다를 가는 길에 들었나 봐요. 자, 뭐를 들었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걸 들었는데 먼저 애정지부터 보고 갑시다. 애정지는 명확한 단어는 모르지만 그래도 외딴 부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길을 가다가 외딴 부엌을 가다가 어떤 걸 들었어요. 자, 뭐 들었는지 중요합니다. 같이 볼게요. 자, 사슴이 짐대, 장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켜고 있는 걸 들었대요. 해금이라는 악기를 켜는 것을 들었대요. 생각해 볼까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갈 수 있어? 네 발 짐승이? 뭔가 이상하지? 자, 이런 사슴, 장대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해금을 연주하는 건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는 걸 본 건가? 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는 거 힘들겠지. 뭐 근데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해금을 연주하는 거? 이거 가능할까 근데? 너무 힘들겠죠, 솔직히. 자,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요. 자, 요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불가능한 이 일을 들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여행 가는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로또 당첨되는 상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런 시적 화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낱말은 사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8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다니 배부른 도개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곤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 할이 있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자, 요거 해석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길을 걷다가 또 뭘 봤는데 배가 부른 도개, 즉 항아리예요. 항아리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볼록하게 생겼어요. 자, 요 항아리에다가 설진 강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설진이라는 말은 지나다,
그 다음에 강수라는 말은 독한 술이거든요. 독한 술은 저기 멀리서도 그 코를 찌르죠. 뭐가? 술 냄새가. 자, 이렇게 술을 빚는 거를 봤어. 자, 그러니까 어떠겠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자, 이 설진 강수, 독한 술, 코를 찌르는 그 술 냄새가 아마 날 거예요. 자, 술을 빚으려면 우리는 옛날부터 발효시켜서 빚었죠. 그 발효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두 번째 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롱곳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곳은 뭐냐면 조롱박꽃이에요. 자, 이 조롱박꽃이 노랗습니다. 노란색의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 있어요. 이 누룩이 발효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누룩이 많이 있을수록 술 냄새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술이 독해진다고 합니다.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아주 매워요. 먹고 싶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이 날 붙잡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룩이라는 거는 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 없어요. 근데 붙잡았다고 표현한다는 걸 봤을 때 사람처럼 표현했겠네? 의인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화자가 그냥 모르겠다. 술을 마시는 건데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술이 나를 잡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의인법을 썼다라고도 하고요. 지금 내 손을 잡은 거 누룩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술을 잡은 거죠. 따라서 주어와 객체를 바꾸었다.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술이 나를 붙잡은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해? 내가 어찌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자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의지 없이 그냥 탁 나버린 거지. 우리 그런 거 체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요, 자기가 현실에서 힘든 점을 무얼 마시면서 해소하고자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요거 마지막 8년 정리해 볼게요. 술을 통한 고뇌 해소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괄호 열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 문제 해결은 완벽한 문제 해결인 거야? 일시적인 문제 해결인 거야? 그렇지. 일시적 해소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청산별곡의 1년부터 8년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 1, 2, 3, 4연 정리한 것처럼 5, 6, 7, 8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연 중요한 단어 뭐였죠? 돌이었죠. 자, 돌에 맞아서 울고 있어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내 불행한 운명을 상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지. 근데 이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했니? 그냥 울고만 있었니? 체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6번째 연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디로? 그렇지, 바다로. 잘했고요. 자, 7번째 연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8년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현실 어떻게 잊고자 하고 있어요? 술을 통해서 삶의 고뇌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연은 청산에 관한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청산의 노래. 그 다음에 5, 6, 7, 8년은 바다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대칭구조가 있긴 있는데 몇 년과 몇 년을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대칭구조가 될까요? 그지? 5연과 6연을 자리바꿈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한 대칭구조가 될 텐데 이게 아마 구전되는 와중에 살짝 자리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청산별곡은 각 소재의 내용,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고요. 대칭구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별곡이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의 특징, 온율상 특징, 삼음보가 있다는 거, 후렴구가 있다는 거, AA, BA 구조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어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 라는 거 우리 확인했었어요. 어떤 단어로? 이끼 묻은 쟁기인지
녹슨 병기인지, 이끼 묻은 은장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졌었지 잉 묻은 장글란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프린트 채워볼 수 있고요. 요 작품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